그때 아마 첫 해 매출이 아마 제 기억으로 1,000만 원이 안 된 걸로 기억나요. 1년에. 그게 이제 그 당시 처음으로 그때 대박이 났어요. 그게 아주 막 학교에서 막 폭발적인 인기가 나온 거예요. 작년에 지금 2020년도 한 4억 초반 정도. 올해 목표가 지금 한 10억. 내년이 한 20억 정도.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제 만두 사업이 상당히 힘들어져서 결국은 그 만두 사업은 그 지속하지 못하고 접게 되는 상황까지 오신 건가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재정적으로 약간 수익을 남기셨습니까? 또 역시 손해를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전혀 못 남겼죠. 네. 그때 참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저희 그 만두를 하면서 가업이다 보니까 저는 월급이 없었어요. 좀 월급이 좀 없으셨어요? 월급이 없었습니다. 사업소득도 없으셨고. 사업소득은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그때 형님이 이제 돈을 많이 좀 이렇게 좀 계정을 투입해가지고 관리를 하셨었는데 두 분이서 하셨고 저는 일을 한 거죠. 부장으로. 근데 집안 일이니까 저는 또 제가 해야 될 일인지만 알았던 거예요. 이 사업을 살려야 되는. 당시에 최 대표님은 그 부장 타이틀 갖고 직원으로서 월급 없이 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저희 그 여자친구가 좀 많이 또 좀 시기적으로 좀 서포트를 해주고 그냥 밥만 먹은 거지 뭐 그냥. 그냥 집에서 그냥 좀 그냥 연명만 했던. 그 무보수로 여러 해 그 몇 년 동안 일하셨다고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집에 그러니까 사실 좀 30대 전체를 그렇게 보내신 거네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중간에 어떻게 결혼도 하게 됐는데 결혼한 후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또 이제 전적으로 저를 좀 많이 좀 도와주고. 그럼 부부는 남편 되시는 최 대표님 당시에 무보수로 일을 하시고 생활은 부인이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간간히 회사에서 뭐 정해진 금액 없이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일부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갖고 왔지만 정해진 월급을 한 달에 따박따박 나오는 급여는 없이 일을 했죠. 너무 힘들죠.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또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또 제 생활비를 좀 벌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남는 시간에 제가 맥주 영업을 했어요. 맥주 영업? 맥주. 뭐였냐면은 그 크라우스텔러라고 지금 상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독일산 맥주 음료예요. 맥주 음료. 그 1도짜리 맥주 음료인데 그게 그 다방에서 판매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래요. 카페 같은 데. 그래서 그 당시에 춘천에 이제 다방이 한 300군데 있었는데 거의 정도 있는데 그 다방도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또 제가 상무님을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그 맥주 판권을 제가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유통을 한번 해봐라 맥주를. 그래서 이제 맥주가 그 작은 사이즈였는데 박스에 뭐 10몇 개, 20몇 개 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그 다방에다 납품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 신규 영업을 해가지고 다방 조합에서 이제 명단을 주더라고. 명단. 전화번호하고. 그럼 이제 어디 뭐 다방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다니면서 이제 너가 그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의 일부를 다방 조합에 일부를 넘기고 나머지는 이제 너가 갖고 둘이 이제 분배 가는 형식으로. 맥주도 제가 사고 맥주는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또 제 돈으로 좀 일부 사서 남는 돈은 그러니까 이제 다방 조합은 그냥 뭐 커미션만 어떤 취하는 이런 형식이었겠죠. 그거를 이제 같이 또 했어요. 한 1년 정도를 수익이 안 되니까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거를 또 하게 됐던 거죠. 그럼 그 만두를 못 하게 됐을 때 그걸 아예 본업으로 맥주 영업을 본업으로 할 수도 있었던 건 아니신가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그 만두 사업을 또 그만두기에는 이미 또 투자된 돈이라든지 세월이 있었고 또 제가 빠지게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나 다른 또 분이 누군가를 영입해야 되는데 저 외에는 뭐 할 만한 사람이 또 들어와 주지 않겠더라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수익도 주고. 저는 또 책임을 또 만두가 또 아예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뜨문 또 나가는 것도 또 배달을 해야 되고 또 마트에 또 물건을 또 깔아야 되는 또 이런. 그때 대표님 결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몇 번 이제 어머님한테 의사도 비쳤고
저도 이제 제 일을 좀 저만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매번 이제 그게 어렵게 된 거죠. 계속 해야만 내가 어떻게 뭐 운명처럼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끝까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럼 그때 만두 사업을 일단락을 깨끗이 네. 짓게 되시는 네. 건가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모든 게 다 이제 뭐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다 이제 뭐 진짜 뭐 부도가 나버리고 네. 예, 저도 그렇고 저희 형님도 아파트 있던 거 금액으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몇십억 날아갔다는 말은 들었어요. 네. 10년의 세월 동안에 투자 설비 뭐 또 그 중간에 또 저희가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건축을 저희가 또 해서 한번 이전을 해서 지나간 세월에 이전을 해서 한번 저희 공장에 또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 공장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자체 공장을 네, 마련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예, 남의 넘어가고. 예, 맞아요. 이게 중간에 저희가 건물을 짓고 나와서 이제 그게 그랬죠. 그때 이제 이전을 했는데 건물이 날아가 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만두를 끝나기 한 말쯤에 이제 그 설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찾아야 되겠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강원도에 감자떡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자떡을 저희가 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 다른 회사에 있는 그 감자떡들을 이제 원주에 또 이 떡들이 유명해요. 감자떡이. 네. 네. 그거를 또 수거를 해다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네. 또 떡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이제 만두도에서 이제 감자떡으로 떡으로 이제 네. 변화를 하면서 그 설비는 그대로 활용하시고 있고. 그래서 네. 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빠지시게 되면서 제가 단독으로 제 이제 그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죠. 나이 연세로는 그때 40대 초반 정도. 40대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네, 10년 정도 전에 이제 뭐 그 감자떡 베이스로 그때 이제 다시 뭐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제 어떤 믿음으로. 네네. 만두는 이제 못하게 되면서 네네. 떡을 전반 또 그때 물론 이제 어머니도 도와는 주셨어요. 계속 네. 조금씩 와서 도와주셨는데 그때 이제 모든 거를 제가 판단 내리고 근데 제가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넘어갔는데 거기를 남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남의 넘어갔는데 거기를 다시 제가 임대를 좀 얻어서 임차인 월세를 내고. 그러니까 저희 건물이었는데 그거를 임대를 얻어서 설비가 그대로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그리고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일하면서 제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좀 끊어서 쓴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해가 제가 쓴 게 아니라 저희 집안에 어떤 사업에 네. 돈이 들어간 거죠. 네.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럼 그 빚도 제가 떠가는 거죠. 떠가는 네. 되시고, 네. 아마 2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가 은행빚이, 1천만 원 정도가 은행빚이고 4천만 원 정도가 그 제 사금융. 네네. 러시아 캐시 뭐 이런 네네. 쪽 무슨 뭐 어디 이런 머니 많잖아요. 네. 은행 이미 제가 그 당시 신용이 9등급이었었고 네. 이미 저도 신용도 안 좋았었고 네. 이미 뭐 아주 저도 뭐 바닥까지 다 간 상황이었었고 네. 뭐 은행권에서도 막혔고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뭐 2금융, 3금융에서 다 막혔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급전 같이 이제 네. 이런 뭐 그러니까 이자가 25%막 20% 이래요. 그야말로 진짜 사채를 막 쓰는 예, 그때는 이제 뭐 또 지인들 선배들 돈도 100만 원을 제가 한번 꾼 적이 있는데 선이자는 30만 원을 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돈을 쓰게 돼요. 그래서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짜리 쓴 적이 있어요. 네. 100만 원에. 3개월 만에 본전이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네요. 월 30%. 네. 너무 엄청나네요. 근데 아니면 돈을 못 구하니까. 네. 당장에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돈을 쓰다가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해서 제가 제 부채로 5천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죠. 저는 창업을. 그러면 자본금 제로거는 그냥 마이너스 네. 5천을. 네. 그러니까 그 설비 좀 남은 거. 네. 그 제조 설비라 봤자 냉동 창고 뭐 2개 몇 개 있는 거 하고 쟁반 몇 개 하고 떡기계 한 2개 정도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빚 5천만 원 가지고. 네. 자본금 마이너스 5천. 그 운영비조차도 100만 원 빌리면 30만 원이 선이자 떼고 네,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럼 그때 만드신 게 감자떡을 만드시고 옹심이를 그때 만드신 이제 감자떡이라는 품목을 만들고 제가 이제 떡을 빚다 보니까 이제 또 재미난 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돼지코라는 데가 또 또 아이디어가 떡을 빚고 있는데 어느 날 아니 왜 떡에다가 뭐 무슨 팥이나 이런 걸 넣어야 되나? 만두를 넣으면 안 되나? 고기를 넣으면 안 되나? 이렇게. 그때는 이제 햇삽이 떡류에는 그 약간 좀 시간도 그때 한 1년 정도가 아마 남았었을 거예요. 그때 유예 기간이. 그래서 유예가 좀 돼가지고 그 감자떡 안에다가 이제 그 저걸 넣게 된 거죠. 그 고기 만두를 넣게 된 거예요. 네. 고기랑 잡채로 해서 속을 넣어가지고 그 돼지코라고. 네네. 예, 이건 이제 모형인데 네네. 그 감자떡에다가 네. 고기 만두를 넣어서 네. 스탬프로 찍은 거예요. 모양을.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사업을 갖다 하시고 그럴 때 또 이제 팔로 개척하는 게 이제 만두를 하셨던 그 팔로 그대로를 활용할 수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것도 새로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 거의 그 땅 이제 만두가 거의 거의 이제 가대떡은 만두 끝날 무렵에 거의 했던 거라 가지고 네네. 거의 뭐 90% 이상은 거래처가 다 없어진 상황인 거죠. 만두를 안 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첫 해 매출이 아마 제 기억으로 1,000만 원이 안 된 걸로 기억이 나요. 1년에. 감자떡. 예, 첫날, 첫 해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게 좀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온라인 쪽으로 판매를 또 이제 좀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고 조금 뭐 납품도 되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은 뭐 어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그때 입장하시는 이제 강원마트 쪽에 이제 예, 좀 넣고 네이버 스토어 쪽에 좀 넣고 그래서 아름아름 이제 제가 이제 실력이 좀 부진해가지고 그때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인력도 없었고 저 혼자서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다가 이제 옹심이 부분이 또 이제 끝판에 나오게 돼서 또 이제 그 자리에 사업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하자. 네. 그래서 때마침 이제 그 옹심이라는 품목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 당시에 어떤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오색 감자 옹심이를 필요로 하는데 그거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그 제품 개발을 많이 했던 그 품목 중에 감자떡을 대부분 색깔만 많이 바뀌거든요. 저는 맛도 차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자 해서 오미 감자떡. 다섯 다섯 가지 맛. 감자떡.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겉에 색깔이 파란색이면은 녹색이면은 안에도 고명도 녹색. 겉에가 뭐 예를 들어 갈색이면은 안에도 갈색. 네. 색깔도 맞추고 맛도 틀리고. 그래서 그때 뭐 코코아, 뭐 크로렐라까지 다 영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품목을 받아가지고 제품 개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미 감자떡이라고. 그래서 이미 그 감자 전분을 활용한 이런 어떤 그 색깔을 제가 갖고 있었죠. 데이터를.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농도를 넣으면은 또 얼마를 나온다는 거. 감자떡을 처음에 개발하는데 역시 데이터가 없으니까 엄청 버렸거든요. 물반죽이나 어떤 그 농도라든지 배합률 반죽이 안 돼요. 제품이. 예, 절대적으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 온도라든지 그것도 이제 시행착오로 그때부터 또 몇 년 동안은 계속 또 하면서 또 버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벤치마킹이었죠. 규동량으로 가서 이제 좀 듣기도 하고 좀 이제 절대 안 알려주는데 예, 슬렁슬렁 또 이제 가루 또 대주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서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잡아서 떡을 만들고 그 와중에 이제 옹심이를 이제 조금씩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개발을 한 때였거든요. 떡을 하시다가 옹심이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제 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또 이제 떡이 조금씩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저 혼자 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머니들 두 분을 이제 이렇게 또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떡을 잘 빚다가 이제 판매가 이제 늘어나는데 또 그 품목 가지고는 이제 저 앞전에 이제 만두만 했던 선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뭔가 다른 제품도 한번 같이 한번 곁들여 보자. 그래서 그 전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던 중에 강원도 감자 옹심이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감자 옹심이를 하기에는 또 생물을 활용하다 보면 또 이게 현지에 있는 또 가격의 등락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가공상의 또 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분말 형식의 어떤 전분을 활용한 네. 제품이고 또 중요한 거는 감자 옹심 자체가 이제 그 조리했을 경우에 국물을 걸쭉하게 좀 이렇게 변질시키는 전분이 흘러나와가지고 국물처럼 네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깔끔한 어떤 이제 국물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분을 활용하면 좋겠다 네네. 해서 이제 레시피를 만들었던 거죠. 감자떡을 하시다가 이제 옹심이로 바꾼 그 얘기를 네. 이제 하셨는데, 네. 그게 옹심이를 특화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분 베이스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시장 조사를 다 해보진 않았지만 그 옹심이를 아마 전분으로 만들었던 업체인데 없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네, 제가 전 시장을 뭐 통틀어서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근데 왠지 느낌이 좋았어요. 또 재미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기존에 이제 그 떡 성형기라고 해가지고 떡을 만드는 이제 그 기계에서 떡을 만들 때는 보통 30g 정도 떡을 빚거든요. 꽤 네. 큰 상태인데 옹심이는 거기에 한 뭐 30% 정도밖에 안 되는 뭐 10g 정도, 8g 정도로 옹심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 데이터가 없으니까 오로지 제 어떤 감각으로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그람수도 뭐 여러 어떤 뭐 그 어떤 뭐 실험을 통해 가지고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좀 만들어 줘보고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하루 생산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 보니까 10g 정도가 가장 적합한 사이즈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10g으로 만들고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물 배합률이라든지 어떤 소금의 어떤 염도라든지 그건 정해진 게 없어요. 그건 오로지 저희 제품만의, 저희 회사만의 어떤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제 저희 옹심이 보시면 동그랗거든요. 네. 그 동그란 모양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그 전에 대표님 네. 하시기 전에는 감자떡도 시중에 경쟁 제품이 별로 없었고 옹심이는 아예 없었나요? 옹심이는 제 기억으로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 예, 최초로 제가 대량 최초라고, 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대량화하기 전 이제 뭐 시초였는데 옹심이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거를 과연 이게 팔릴까라고 했는데 이게 한 5,000원 정도 금액 구성해서 떡 팔면서 같이 팔아왔는데 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판매가 되네? 또 먹어봐도 맛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업체에서 이제 그 오색 칼라 옹심이 어떤 그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만들어 달라. 네, 칼라 옹심이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몇 군데를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하고 어떻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틀 만에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자기들이 원하는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그분은 그럼 어디에 쓰시려고? 그게 학교 납품의 시작이었어요. 아, 네. 그때가 그 전국 학교 납품을 하시는 이제 그런 벤더 대표님이셨는데 저희 쪽에 이제 제안을 넣어서 제품 개발을 같이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이제 어떤 레시피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때도 한 꽤 상당 시간 동안을 제품을 안을 내용을 좀 바꿨던 것 같아요. 학교에 특화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이제 구성도 하고 그 들어가는 이제 그 칼라 색깔을 내야 되는데 저희는 또 학교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무슨 뭐 색소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연의 어떤 그 재료들 뭐 비트, 호박, 시금치, 분말을 또 수성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그 전에 제가 또 데이터가 있었으니까 네네. 얼마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될 데이터가 없으면 칼라가 안 나오거든요. 네.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좋은 제품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맛이나 제품 성상에 대한 어떤 그람수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최적의 비율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찾아낸 거죠. 만들면서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결국 그 제품이 나와서 이제 또 품평회를 거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 납품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 지금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급식은 학생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 교직원분들이 함께 드세요. 그래서 교사님들하고 행정직원들이 다 드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탈라도 안 되고 교사님들이나 행정직원들이 탈라지도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재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곳이 학교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납품하시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 제품이 상당히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그때 듣기로도 이제 그 영양사 선생님들도 또 품평회를 하시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제품을 학교나 이런 이제 이런 납품을 할 경우에는요. 일단 학교는 아이들이 또 주 어떤 그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먹고서는 예를 들어 남긴다. 그럼 퇴출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맛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네. 일단 아이들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네. 아이들이 먹어보고 이게 정말 이제 영양사 선생님이 이제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짬통이 옆에 서 계신데요. 예, 그래서 얼마를 버리나 네. 몇 개를 버리나를 또 왜냐면 또 당연히 이건 또 수 많은 제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를 해서 이거를 갖고 갈 건지 버릴 건지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처음으로 그게 대박이 났어요. 네. 그게 아주 막 학교에서 막 그냥 막 폭발적인 인기가 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저희 설비는 자동화 설비가 아니었거든요. 아직 수작업을 하죠. 네, 그때는 아주 그때 저희 직원들하고 12시, 11시까지 뭐 매일 밤 야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결론은 이제 이렇게 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는 자동화 설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제 규모 있게 그 회사를 또 구성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회사 이전 계획을 잡게 되고 이제 공장 이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화 설비하고 지금 다 완비를 하게 된 거죠. 해썹도 함께. 네, 섭도 이제 인증을 받게 되고 그래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옹심이를 저희 이제 그 저희 모토가 옹심이 연구소라는 이제 타이틀을 이제 가지고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출발하고 있지만은 기존 제품들을 가지고 좀 더 보강을 해서 또 여러 또 만드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생산에 대한 이슈화하고 여러 품질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높여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옹심이만큼은 우리가 만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 사실은 이제 옹심이가 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제 강원도를 상징하는 음식처럼도 되어 있고, 네. 또 그것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텐데. 네. 자라면 국제화 아이템도 가능하시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일부 수출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로 수출을 몇 번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옹심이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옹심이는 변화무쌍해요. 여기 어떤 그 옹심이에 뭘 담는 거에 따라서 여러 형식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동남아 쪽의 시장을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고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고수. 네. 고수 가루를 또 분말을 첨가한 고수 옹심이라든지.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기능성에 대한 부분을 또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그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어떤 좀 고부가성이 있는 옹심이도요. 어떤 그 환자식 같은 경우 또 어르신들이 요즘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또 손쉽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옹심이. 또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어떤 뭐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또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또 뭐 어떤 건강기능식을 대체할 수 있고. 뽕잎가루를 네, 뽕잎가루 좋습니다. 네, 뽕잎가루도 좋고. 사실 천연의 재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어떤 재료들이. 그래서 앞으로 뭐 농산물도 여러 농산물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모양은 단지 옹심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는 뭐에 따라서 이 제품이 어떤 형식으로 바뀔지는 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표님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이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좀 특별한 그 경험은 그 학교에서 아주 호평을 받았을 때 그때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보람이라 그러면 아직은 뭐 저도 뭐 이제 제 스스로 아직 좀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성공을 향해서 네. 아직 열심히 또 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저를 비롯해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저를 필두로 해서 저를 믿고 또 저희 회사를 믿어 주시면서 같이 또 와서 일을 하시는 또 우리 직원분들이 생겼을 때 저는 되게 보람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그 저희 어떤 회사의 어떤 이제 어떤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뭐 단지 뭐 회사가 커서 매출이 늘어나서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어떤 목표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뭔가 좀 같은 뜻을 가지고 또 같은 제품을 가지고 뭔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또 같이 호흡할 수 있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지 않나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현재 연 매출이나 네.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직 매출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저희가 이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지금 이제 기계화도 사실 이제 작년 이제 지금 완성된 거가 이제 뭐 이제 몇 개월 안 됐어요. 네. 지금 올해 목표는 한 10억 정도 이상을 지금 목표 네. 갖고 있고요. 네. 지금 향후 제가 지금 한 길게 잡아가지고 한 5년 안으로 이제 코스닥에 올릴 네. 목표를 지금 가지고 뭐 목표겠지만은 2019년, 2020년도는 어느 정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금 절반 정도 5억 정도 하죠. 그때는 한 1억 정도의 네. 수준이었고 작년에 지금 2020년도 한 4억 네. 초반 정도. 네. 올해 목표가 지금 한 10억. 네. 내년이 한 20억 정도. 네. 그래서 지금 100%씩 네, 계획은 지금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어떤 웅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제가 좀 파악을 좀 더 네. 하게 된 것 같고. 이제 양산 시설을 양산 시설도 이제 이게 맞춤 기계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또 많이 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네. 이 얘기도 말씀드리면 진짜 하루 세워야 될 텐데 아주 그 식품 기계 만들면서 엄청나게 또 아유 고생을 했어요. 어떤 웅심이 자동화 기계 네. 만들면서 네. 이게 맞춤형 기계거든요. 그 디자인을 직접 하신 거네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제품을 또 이제 같이 또 설비를 해준 팀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워낙 고생도 많이 하셨고. 협업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네, 또 주로 이제 저희가 어떤 형식의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또 안을 드리고 그 대표님하고 또 이제 직원분들이 또 오셔서 또 같이 고민하고 또 해서 시행착오를 역시 한 1년 이상을 이것도 거쳐가지고 기기거든요. 네. 예,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에 그 설비 자체를 한 몇 번의 어떤 시행착오하고 또 이것도 그냥 정말 말만 따라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죠. 한 번에 만든 기계 아닙니다. 절대는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보강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이 감자떡, 감자 옹심이 사업은 이제 한 업력이 만 10년. 네, 대략 그 정도 지금. 네. 네, 어느 정도. 네, 네. 10년 가까이 지금 네. 이제 조금 이제 좀 기틀 마련한 것 같고요. 공장 지금 완공된 게 2020년에 완공됐어요. 네, 2020. 햇섭도 작년에 1월 12월 날 햇섭 받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가 쌀옹심이도 개발했는데 도지사 인증도 받았고 네. 여러 가지 뭐 스마트 인증 계속 어떤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인증을 많이 받아놨고 2020년도에 다 받으신 거예요. 예, 쌀옹심이까지. 쌀옹심이까지 다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치즈를 베이스로 한 치즈 옹심이까지 개발을 지금 완료해서 네.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하고 지금 계속 지금 영업적인 얘기를 지금 네. 하고 있고요. 21년에 상당히 번창하시겠네요. 올해 21년, 22년 계속. 예, 2021년 올해 하고 이제 내년 후년부터는 이제 좀 궤도에 좀 올리는 해로 좀 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또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5년 안으로 제가 코스닥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약속을 드렸고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또 제 스스로도 그동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번뇌와 이런 시간들을 좀 제 스스로한테도 뭐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좀 제 스스로를 보상해주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물론 저지만은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공감하실 거예요. 대표님들은 아마 되게 고독하고 외롭거든요. 그렇죠. 예, 의사결정도 내리셔야 되고 고통을 쓰실 텐데 또 그거만큼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상을 또 받으셔야 된다는 것도 맞기 때문에 아마 저도 역시도 제가 열심히 한 만큼에 대한 또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대가도 좀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오지 않겠나.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이제 한 가정, 또 그 네. 가정에서 어린이. 근데 이제 대표님 하시는 사업이 그 가정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고, 또 현재 사업의 대부분의 매출이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 중, 고등학교 학교 급식에서 인정받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꿈을 좀 더 빨리 이루실 수 네. 있을 것 같고, 네. 또 전 세계에 뻗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범의 최용기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